그래요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남스 라디오 들어요. 그대의 아픈 사연과 고민 말해줘. 남스의 뻔한 대학생활 라디오. 오늘은 좀 뭔가 슬픈 날입니다. 노래를 불러줬던 형이 군대를 갔거든요. 27살에. 형 지금 첫날 밤 어제 보냈으니까 오늘 두째 밤이네. 잘 지내고 있지? 형 라디오 잘 듣잖아. 꼭 댓글 남겨주고 훈련 잘 받고 전직 났으면 좋겠다. 미안. 우리 그 오프닝 불러줬던 태희 형이 군대를 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뭔가 약간 좀 수결한 분위기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또 음악인 형이 오늘 학술제 하느라고 좀 늦게 온다 그래서 오늘 또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네.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오늘 특별히 외국분 한번 모셨어요. 자, 자기소개해주세요. 미나상 하즈메마시테. 뭐라고요? 무슨 미나상 하즈메마시테. 성함이 미나상인가요? 예. 미나상은 여러분. 사실 오늘은 한국분, 우리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계시지만 남효리를 초대했습니다. 우우! 안녕하세요. 우우! 우리 사실 효리가 그 댓글 세명고나 세대숲에 댓글을 제일 많이 다는 사람으로 유명하죠. 예. 평소 자신의 생각을 굉장히 말을 잘하죠. 그렇죠. 오늘 그래서 남수의 뻔한 라디오에 또 놀러 왔는데 네. 어때요, 소감이? 지난번에 전화 연결하고 사실 말 못하면 죽는 병이 걸려가지고 좀 더 떠들어야겠다 싶어서. 그래서 놀러 온 거예요? 네, 제 발로 찾아왔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또 효리의 활약상이 어떨지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그리고 주십시오. 또 지난주 반응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지난주 또 보니까 요즘 좀 조회수가 미비하다. 네. 그래서 이따가 보렘이 형이 오면 네. 조만간에 그 공약 이제 지킬 때가 되지 않았나. 공약. 그때 무슨 춤을 춘다 그랬거든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세대고 세대숲 관계자들을 찾아서 그 앞에서 춤을 춘다고 했으니까. 그럼 저희 그날은 보이는 라디오 그 형 춤 기가 막히게 추거든요. 진짜요? 그래서 그날은 아마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진행하고, 사실 요즘 좀 댓글이 많이 없어요. 맞아요. 조금 한두 마디라도 남겨주시면 좋겠는데. 그럼 또 다음 주 누가 한두 마디 이렇게 남기겠죠? 그럼 그거 읽어줘야죠. 그것도 저는 감사합니다. 그럼요. 댓글. 한두 마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니, 우리가 앙스스킬에서 선물을 5개를 받았는데, 네. 아직 3개나 남았어요. 사연이 없어서. 그 발열 크림. 이따 광고도 나오겠지만, 저희가 선물이 지금 있는데, 이 선물을 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들 댓글이나 여러분들의 반응 후기, 그리고 고민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어떻게든 해결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좀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무풀 방지 위원회를 좀 조직을 해보는 게 어떨까? 우리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이 없네요. 작가님이 답이 없다는 건 우리의 라디오가 지금 답이 없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제가 열심히 해봐야겠죠? 그럼요. 저희가 열심히 해야죠. 지원군으로 효리까지 와줬으니까 열심히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는 팔아보겠습니다. 뭘 팔아요? 상품 하나는 팔아보겠습니다. 사연 어떻게든 받아보겠습니다. 짠해서? 네, 짠해서. 오케이 한번 기대해보고. 그리고 일단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저번 주에 저희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일단은 오늘 내가 몇 번을 하나. 그때 몇 번 했다 그랬죠? 5번. 별로 안 했네요. 생각보다 많이 안 했네요. 저번 주에 엄청 신경 썼어요. 근데 지금 오프닝 때만 벌써 2번 한 것 같아요. 저 500번이라고 했는데 지금 잘못 읽으신 아니, 5번이라 그랬어요. 50번? 5번. 오늘도 일단은 오늘도 한번 확인해볼게요. 지금 벌써 3번 했네. 네. 우리 남수의 뻔한 라디오. 네. 사연 신청 방법 알려드릴게요. 사연 신청 방법. 남수의 뻔한 대학생활 라디오. 사연 신청 방법은 브로드캐스트 972naver.com으로 메일 보내주시거나 페이스북 남수의 뻔한 대학생활로 메시지 보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들 후기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유는 이렇게 신청하면 돼요. 네, 많이들 신청해주시고. 소리 어때요? 소리요?
되게 마음이 평안해. 지르다 말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여자 패널이 지금 처음이잖아요, 작가님. 오늘 좀 이야기 잘해서 이야기 잘해가지고 사연 신청곡 녹음합시다. 일본어로. 하지메 마시테. 또 일본어요? 도와줘 요로시ku 오네가시마스. 죄송해요, 제가 아는 일본어가 그밖에 없어가지고. 훌륭하십니다. 여러분들 일단 고민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그 브로드캐스트 972 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고, 페이스북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저희는 익명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연 많이 후기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어떻게든 선물을 꼭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저희가 대망의 또 핫 코너죠. 광고 타임. 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광고가 하나 늘었습니다. 네, 아주 재밌는 광고라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나봐요? 에? 지금 너무 방송처럼 하시는 거 아니에요? 벌써 긴장하시고. 좀 긴장했어요? 릴렉스 컴다운. 오케이. 듣고 올게요. 네. SNS 화제 품절대란 앙스스킨 윈터 크림. 바르면 따뜻해진다는 거 실화냐? 속부터 차오르는 따뜻함, 거부할 수 없는 윈터 크림. 오지고지리 고래리고 겨울왕국 다 녹이는 부분 인정? 인정. 올겨울 앙스스킨 윈터 크림으로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부분 동의? 보감. 그래서 어디서 살 수 있는데? 앙스스킨 홈페이지에서도 팔고 올리브영에서도 살 수 있대. 대박! 학생들 집밥 먹고 싶으면 애원으로 와. 많이 사랑해. 됐어? 학생들 집밥이 그립지? 예원으로 와. 많이 줄게. 사랑해. 세명대 후문에 있는 오봉도시락 밀크밥버거인데 많이 좀 와줘요. 잘해줄 테니까 학생들 많이 와요. 안녕하세요. 설삼냉면 앞에 위치한 델브리또입니다.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매장 이후 후기나 사진을 SMS 남겨주시고 매장 직원분들에게 보여주시면 토핑 무료 쿠폰을 드립니다. 추천 메뉴는 기본 닭고기에 소세지 할라비뇨, 모짜렐라 치즈를 넣으시면 더욱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평일 11시부터 11시까지, 금요일 9시, 토요일날은 12시부터 9시, 일요일날은 휴무입니다. 많이 방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돈마을입니다. 힘들 땐 돈말! 짜증날 땐 돈말! 힐링이 필요할 땐 돈말! 선배님! 배고픈데 밥 사주시면 안 돼요? 그럼 돈마을로 가자. 고기가 생각날 땐? 돈마을로 오세요. 야, 그걸 레알이냐? 방송 듣고 오면 사장님이 고기 팍팍 서비스로 준대! 이거 비밀이야! 오시면 말씀하세요. 와우. 어때? 광고가 엄청 참신한 광고가 되게 많네요. 일단은 우리의 정신적 또 항상 많은 도움을 주시는 앙스스킨에서 발열 크림. 네. 세명대학교가 엄청 춥잖아요. 특히 네. 제천이 더 춥고. 그쵸.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발열 크림은 저는 발라봤고 친구한테도 발라줘 봤고. 네, 어디다가? 네? 그 영상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써보니까 확실히 진짜 따뜻해지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면 세명대학교 겨울도 무섭지 않다. 철원 뺨치는 이 제천을 이겨낼 수 있다? 네, 그래서 PD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정현씨 조만간에 제천 한번 올게요. 컨텐츠 여기서 한번 찍어보자고. 좋네요. 그래서 설마 반팔 반바지를 입힐까? 저희 새벽 1시에 찍으면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니까. 러시아요? 블라디보스크예요 여기? 근데 너무 춥긴 한데 제 이 발열 크림 하나면은 걱정 없다. 그리고 역시 집밥 하면 예원이죠. 예원하면 집밥. 네. 어머님들 목소리 너무 좋아. 사랑이 넘치죠. 사랑해. 네. 그리고 귀여워. 또 도시락. 네. 오봉 도시락. 네. 이분도 말씀 굉장히 잘하시고 오봉 도시락 많이 이용해 주세요. 그 후문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고. 네, 맛있습니다. 그리고 브리또 저보다 말씀을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주 막 재료까지 일사천리로 읊어주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포스터를 또 아직도 잘 붙여 있고. 그리고 제가 큰 걸로 또 바꿨거든요. 네. 포스터 꼭 봐줘. 그리고 예원에 그 책상마다 제 포스터를 넣어놨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 주변 지인들이 자꾸 사진을 찍어서 그래요. 사진 찍지 말고 사연을 보내달라고. 네, 그러니까 사진 또 보면은 자꾸 제 입 주변에다가 바풀을 놓거나 깍두기를 던져놓거나 그러면서 지 혼자 재밌다고 그걸 자꾸 찍어서 보내더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사연 보내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또 하이라이트 돈마을. 고기 좋아요? 돈마을. 이거 제 아이디어입니다. 진짜요? 네. 고기 한번 얻어 먹어야 되는데
힐링이 필요할 땐 돈마을. 그럼 저희 다음번에 보이는 라디오 돈마을 가서 사장님이 굉장히 싫어할 것 같지만 가보긴 해볼게요. 앞에서 춤추고 계시면 저희 뒤에서 고기 굽는 걸로. 돈마을 가본 적 있어요? 네, 자주 가요 저는. 돈마을 맛있죠. 맛있죠. 고기도 괜찮고. 밑반찬이 너무 잘 나와. 아, 밑반찬 굉장히 옥수수 무한 짱. 리필. 네. 그것도 거의 무한이시고. 네, 거의 무한이죠. 그리고 돈마을 가서 남수의 뻔한 대학생활 라디오 이야기하면 진짜 고기 서비스로 더 많이 준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많이 찾아주세요. 알겠죠? 많이 가주세요. 그리고 오늘 또 새로운 스페셜 게스트가 있습니다.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또 이렇게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번에도 늦었지만 아니 잠깐 코너 소개를 하라고요. 아니 잠깐. 우리의 소리를 듣고 바로 들어가라고. 나 지 소개하지 말고. 네, 사실입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ASMR이에요? 뭐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알겠어요. 오늘 어떤 소리 갖고 오셨어요? 오늘 오늘은- 늦었으니까 좀 네네네. 재밌는 소리를 갖고 왔다. 아주 빵 터지는 소리를 가져왔죠 제가 또. 네. 저 혼자 낄낄대면서 웃었는데 아, 본인이 녹화하셨어요? 제가 녹화를 한 건 아니지만 처음으로 듣긴 했는데 두 번째로 들었죠. 두 번째로 저 혼자 낄낄대면서 아주 좋다고 막 웃었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또 한번 그럼 다음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컴파이! 1, 2, 3, 4 오사케가 하이루 츄츄츄츄츄츄츄츄츄 이츠마테 카다다스 오도라세루 츄츄츄츄츄츄츄츄 뭐예요? 뭐야? 어디 보자. 이 소리는 어디 보자. 아니 저기요 죄송한데 컨셉 뭐예요? 확실히 말해주세요. 오늘 좀 들떠가지고 약간 이 소리는 일본어 학과에서 술 게임을 할 때 하는 소리입니다. 아 근데 진짜 일본학과 친구들 술 먹을 때 이렇게 해요? 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뭐 오사케가 뭐 하이루 뭔가 반갑다는 하이루 하이루 반갑다 이런 거 얘기하는데 아 술이 반갑구나. 술 먹을 때 네. 오사케가 하이루 술아 와라 반갑다. 그런 소리죠. 한국은 뭐였죠? 한국은 술이 들어간다. 들어간다가 하이루구나. 네, 그렇습니다. 아 우리 또 효리가 일본어 전문가인데 어때? 들어가가 하이루 들어간다. 네. 그러면은 반가 하이루 할 때는 방으로 들어간다. 방으로 들어간다요? 반가 방으로 방이 들어간다. 진짜 일본 학과도 이렇게 놀아요? 제가 아니 예전에 효리가 술을 먹었는데 네. 주사로 일본어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그게 그때 어떻게 했죠? 막 술 먹다 야 효리야 그거를 이제 와서 뭘 할 수 없는데 모든 말을 일본어로 해요. 술이 취하면. 어떻게 해봐요? 이마노 코토모 전부 니혼고데 샤베따리. 못하 욕한 거죠? 맞죠? 욕한 거 같은데. 근데 진짜 이렇게 일본 학과 친구들이 자기 공부하는 언어들을 이렇게 술 먹으면 꼭 주사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대단한데 진짜. 효리 친구가 했던 주사 중에 최고의 주사는? 최고의 주사? 그때 같은 과 동생들이랑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일본어로 주사를 엄청 부리고 있었는데 같이 다 만화를 좋아하는 친구들이었어요. 만화 대사를 막 일본어로 술집에서 만화 떠나요. 대사를. 그럼 옆 사람들 어땠어요? 다행히 사람이 많이 없었어서 저희끼리 잘 뭐 놀고 노래가 되게 시끄러웠거든요. 그게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사진 찍혀서 올라갈 뻔했어. 그럼 막 그 일본어로 애니메이션에 이렇게 좀 명대사를 하는 거예요? 그쵸. 명대사, 난 이 대사가 좋았다, 저 대사가 좋았다 하는데 그거를 막 성대모사 하듯이 막 열전이 막 펼쳐진 원피스 거예요. 봤어요? 원피스는 루피가 그런 말 하죠. 난 해적왕이 될 거야. 갑니다. 올해와 자, 지금 가라고요? 네, 가보세요. 올해와 카이조코 니나루 오토코다. 올해와 카이조쿠 도코와 루피가 그렇게 얘기를 하나요? 되게 여성스럽게 근데 얘기해요. 저는 원피스를 안 봐서 사실 대사만 알아요. 좀 더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아는? 저는 왜 마니악한 것만 좋아할까요? 미치겠네. 좋은 거 없어요? 좋은 거? 효리가 라디오가 처음이라서 지금 갈팡질팡을 하고 네,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정말 힘내라고 댓글 좀 많이 써주시고요. 아무튼 오늘 우리의 소리에 찾아서는 일본어 학과가 술 먹을 먹을 때 때, 술 게임 할 때 언어들. 그리고 주사 소리들 뭐 이런 게. 오사케가 하이루 추추추추 쭉쭉이 일본어로 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의 소리를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재밌게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사연, 오늘 특별히 셋이서 굉장히 주관적으로 우리 음악인과 우리 효리와 정현이가 함께하는 사연 고민, 과연 오늘은 어떤 고민이 있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번째 고민. 손톱 뜯는 습관 그만하고 싶어요. 깨물듯이 뜯는 게 아니라 잡아 뜯는 듯이 뜯어서 손톱 얇은 막도 뜯어져요. 혹시 손톱 뜯는 것을 고치신 분 계신가요? 그리고 방지약 바르면 괜찮은 거예요? 손톱 뜯는 이게 습관. 너무 심한데요? 아예 그냥 잡아 뜯어버린다는 거 보니까 일단 한 명씩 얘기해봐요. 손톱 뜯어요, 효리 씨부터. 저는 뜯진 않아요. 먹어요? 아니요, 손톱을 거의 방치하는 스타일이라서. 아, 이누야샤처럼?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 한 절반? 사원 절죠? 그래서 손톱 깎는 걸 까먹어가지고 많이 길어져 있거나 이런 경우가 좀 그럼 많아요. 언제 그걸 눈치를 채요? 까먹고 있다가 머리 마우스 감다가 손톱이 뒤집힐 때. 어, 이거 뭔지 알죠? 근데 모르겠는데, 엄청 길게 기르진 않아요 또. 근데 워낙 짧게 깎으니까 조금만 길어도 금방 뒤집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 2, 3주에 한 번씩 손톱 깎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손톱은 약간 잘 관리를 안 하시네요. 네. 사람 치고. 아, 그렇죠. 저 뭐 네일 이런 것도 관심이 많이 없고 관리를 잘 안 해서 네, 그렇네요. 저렇게 깨물거나 뜯거나 이러진 않아요. 우리 음악이는 악기를 치다 보니까 손톱이 길면 소리가 굉장히 나빠져요. 안 이뻐지죠. 그리고 손톱이 부러지는 경우도 많아서 항상 손톱은 정말 짧게 자르고 핸드크림도 계속 발라줘서 손 관리를 좀 해요. 저는 물집 안 잡히게 하고 물집 잡히면 다 터뜨려주고 거기에 대박. 그대로 계속해서 굳은 살 배기게 하고 일부러 막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저는 손톱 관리를. 지금 자기 어필하는 거예요? 그렇죠. 남정현 씨는 뭐 어떻게 하시죠? 저는 손톱 물어 뜯어요. 진짜요? 물어뜯는 어느 사람이 때? 여기 있었네. 손톱 물어 뜯는 사람이 예리하고 분석적이고 그 결과가 있습니다. SNS에. 분석적이다. SNS에? 예리하다. 굉장히 통찰력이 있다. 정현 씨 지금 여기 되게 적막해진 거 안 느껴져요? 깔끔하다. 자기 어필하시네요 또. 근데 이게 약간 그런 게 있대요. 손톱을 뜯는 게 불안 증세가 있으면 그렇죠. 항상 완벽한 사람들이 손톱을 많이 뜯는다고 해요. 근데 저는 막 이렇게 손톱을 뜯지 그 엄지 양옆이 제일 뜯기 좋은 거 알아요? 가스럭이 이렇게 나는 거? 가슴이 그래요? 착착착착 했고 피나지? 고통 하는 내 피를 보면서 여기가 다시 자라기만을 기다린다. 그럼 변태 아니에요? 뜯은 살은 그럼 많이 먹어요? 주세요. 예? 뜯은 살은 먹어요 그럼? 아 뜯고 나서 아니요 그걸 또 던지죠. 누구한테? 밖에. 밖에? 그럼 손톱나무가 거름이 있어요. 되어라. 네, 그러면 이게 나 그럼 또 그것도 여기 손톱 뜯는 사람들 와서 하나씩 다 뜯어먹고 그런 식으로. 그럼 손톱이 또 자라. 그러면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 손톱을 왜 뜯는지가 중요해요. 근데 저는 사실 좀 심심해서 많이 뜯어요. 습관이죠 사실. 뭐 하다가 또 손톱 보는데 뭐가 거슬리는 거야. 근데 주변에 손톱 깎이는 없어. 그런 적 있어요? 발톱? 발톱 뭐요? 발톱 깎기가 없어갖고 없어갖고 뭐 그걸 또 뜯었어요 이렇게. 입으로 발톱 뜯는 사람 있어요. 아니 어떻게 뜯어요 그거를? 자 여기 입으로 발톱 뜯는 사람 있어요? 해도 안 한다 그러겠다. 자기소개 그만. 아니 저는 입으로 발톱을 뜯어봤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남의 발. 아니 남의 발을 뜯어요. 제 발을요. 자기소개였네. 제 발이 이렇게 좀 가끔 엄지 발가락이 좀 많이 길면 아파요. 그쵸. 이렇게. 파고들죠 발톱은. 네 맞아요. 응. 파고드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까먹었어 어떡하지? 아니 가위도 있잖아. 아니 가위도 있잖아요. 너무 근데 그거를 이빨로? 자신의 치아로 이렇게 빼낸다. 아니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남정현이 유연하다. 이 말을 하고 싶다. 그게 주요 청취자분들은 그게 다가라고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딱 말하겠습니다. 저희 방지약은 남정현 씨 발톱에 발라드리는 거예요. 발가락 아웃. 뭐라고? 커밍아웃 이런 거 있잖아. 발밍아웃. 아. 발밍아웃 하겠습니다. 나는 발톱 아웃. 발톱은 입으로 뜯는다. 근데 발톱이나 손톱을 하는 이유는 가장 좀 큰 게 거슬려서 사실 하는 거죠. 보기 안 좋아서. 저는 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하지 않는 입장에서 네네. 이야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네. 같고. 근데 방지약은 뭔지 모르겠네. 저게 그런 게 있어요. 손톱을 너무 물어 뜯다 보니까 이게 뭐 몸에 해로운 그건 아닌데 이걸 발라서 만약에 입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써요 엄청. 그러니까 일부러 못 뜯게끔 그런 걸 애기를 뭐 생기지 못하게 맞아요. 엄청 뭐 쓴거 스프레이 있잖아요. 이런 거 뿌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건가 보네. 나였으면 딱 써. 그러면 손을 씻고 오죠. 그리고 다시 뜯는다. 애초에 다리를 안 줘. 사실 저 이거 손톱 뜯는 사람이 주변에 있어가지고 이거를 고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어떻게 고쳤냐면 네일샵에 가면은 그 손톱 위에다가 붙여주는 게 있어요. 저 네일을 잘 몰라서 사실 뭔지를 말을 못하겠는데
제 친구 중에 손톱을 물어뜯다가 고친 친구가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는 네일샵에 가가지고 손톱에다가 약간 좀 두꺼운 거를 붙이더라고요. 이게 네일 할 때 왜 네일 연장이라고 해서 손톱에 한 겹을 더 붙여서 그 위에 매니큐어를 바르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뭐 아무것도 안 발린 거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연장을 해두면 이게 손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안 물어뜯게 된대요. 물어뜯으면 어쨌든 이게 감촉이 자기가 원래 물어뜯던 거랑도 다르고 돈 들여서 했으니까 돈이 아까워서 처음에는 안 물어뜯다가 나중에는 고쳐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방법도 있네요. 여자들 이렇게 네일 남자 근데 아니에요. 근데 남자분들도 돼요. 왜냐면 이게 엄청 길게 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위에 한 겹을 더 씌워주는 거고 그냥 일반 손톱색이랑 똑같기 때문에 굳이 남자분들은 그런 것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왠지 네일샵 자기 그렇긴 가서 해요. 부끄럽고 그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엄지가 없어요. 너무 손톱이 여기가 바로 살이에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엄청 아파 보여요. 그 왜 살에 이렇게 손톱 파묻혀 있는 거. 그래서 그렇게 눌러요. 왜 누르는데? 고통스러워하라고. 마 뭐요? 맞아 있어. 어려운 말 쓰네요 또. 효리가 너무 고지식해요. 다음부터 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 친구는 그런데 제가 너무 아파 보여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습관인 것 같아. 사실 습관의 문제죠. 맞아요. 손톱은 습관이다. 그러면은 이분에게는 고민 해결을 이렇게 해주고 싶네요. 습관의 법칙을 책을 읽어라. 아 좋죠. 네. 뭐라 반응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네. 그냥 갑자기 생각났어. 책을 읽으실까? 어떻게 해야 좀 방법이 있을까? 그러니까 효리가 생각할 때는 여성분이면 네일샵에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에 손톱 뜯는 거 네일샵에서 해결해주는 경우도 많으니까 가서 말만 해도 알아서 붙여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남자분이면 방지약은 케바케라고 들었어요, 제가. 저게 진짜 먹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 입 미각에 좀 예민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싫어가지고 정말 그만둬버리고 되게 강렬한 자극을 주면은 딱 끊기는 거예요, 그 습관이. 그런 사람이 있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손 씻어버리는 사람도 있으니까 본인의 의지의 문제. 저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어떻게 손을 물어뜯을 때마다 저금통에 1,000원씩 적립을 해라. 사람이 돈을 거리잖아요. 그 돈을 안 저금통을 넣고 물어뜯잖아. 그럼 우리 음악인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자분은 효리 씨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본인 생각만 하세요. 여자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남자분은 뭐 주위에 친구들이 있잖아요. 자기 혹시 뭐 손톱이 물어뜬다 그러면 한 대씩 때려달라 아니면 말해달라. 계속 그거를 이제 자극을 줘야죠. 그러니까 너 손톱 물었어 계속 그렇게 자극을 하다 보면은 언젠가 자기가 느끼지 않을까요? 맞아. 너 물러 하면서 자칫 멈추게 되면서 그리고 또 뭐 옛날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자극을 또 다른 자극으로 이제 없애버린다 해서 손톱 물어뜯는 거 대신 얘가 손톱을 물어뜯을 때 한 대씩 머리를 때리면은 그 머리 때린 게 아픈 기억이 나서 손톱을 안 물어뜯지 않을까. 약간 뭐 이런 파블로프의 개처럼 약간 그런 거죠. 규칙을 만들어서. 약간 좀 자극으로 자극을 해치는 게 제일 좀 좋은 것 같네요. 혹시 주변에 네일 아트 하는 친구 있어요? 있어요. 전화 연결합시다. 그 사실 전화할 정도로 친해. 이거 그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전화할 정도로 친하지 않은데 모르니까. 왜냐면 네일 아트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실제로 여자친구들이나 남자친구들이 이 고민 때문에 네일샵을 찾는지 이런 걸 좀 물어보는 게 저희가 해결 방법인 거죠. 죄송하네요. 제 인간관계가 얄팍해서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대신 사과드립니다. 우리 음악인 저는 없죠. 저도. 네. 친구가 없는 거예요. 네일 아트는 친구가 없는 거예요. 뭐 알아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 작가님 있어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자극을 고쳐라. 효리가 말한 것처럼 여성분들 같은 경우, 남성분들도 가능합니다. 네일샵에 가서 인조 손톱을 붙여서 그 인조 손톱을 물어뜯어서 이가 나가서 더 큰 자극, 이가 나가서 치료를 해라. 남정현 방법 같은 경우는 이 손을 뜰 때마다 1,000원씩 적립을 해라. 그럼 나중에 집을 살 수 있다. 재테크의 또 다른 방식, 손톱 재테크. 얼마나 물어뜯는 거? 괜찮네요. 손이 아직이 나겠죠. 손톱 재테크로 집을 사라. 그리고 우리 음악인 친구는 또 다른 자극을 줘라. 어떤 예를 들어서 물어뜯을 때마다 누가 꼬집는다든지 뭐 때린다든지 뭐 이런. 그러다가 만약에 싸우게 된다. 싸우면 이제 걔는 거기까진 거죠. 그러면 손톱 때문에 친구를 잃겠네요.
그럼 뭐 그 사람 인성이 거기까지니까 그거는 알아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사실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의식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지금 손톱 물어뜯을 거다 이러고 물어뜯는 맞아, 분은 맞아. 거의 없고 정신 차리면 물어뜯고 있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저희 셋이 말한 게 사실은 의식 안 하고 있는 행동을 의식하게끔 깨워주는 것 같아요. 내일도 씹으면 이거 내 손톱 아니네 이거고, 저축하는 것도 맞다 또 했다 이러면서 넣고, 머리 맞는 것도 그냥 모르고 있는데 씹고 있다가 맞으면은 또 씹고 있었구나 이렇게. 의식의 흐름에 대해서 공부를 해라. 손톱 때문에. 의식의 흐름대로 공부하면은 그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손톱 하나 때문에 철학적인 부분까지. 미간을 해치고 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뭐 첫 번째 고민은 해결된 것 같습니까? 왜 또 저한테 물어봐요? 효리 씨 뭐 첫 번째 명쾌하게 딱 오늘 효리가 왔으니까 내려주세요. 오늘의 고민, 첫 번째 고민. 첫 번째 고민 해결. 약간 좀 미지근한데. 아니 간단 명료하게 딱 뭘로 해라 이렇게 딱 짧게. 오늘 첫 번째 고민, 의식하고 사십시오. 명쾌하다 진짜. 효리 어렵지? 우리가 괜히 막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저희가 진짜 어렵습니다. 아니 저 마음을 다해서 도와주세요. 지금 한 거예요. 의식하고 사십시오. 정말. 그래, 의식해서 살아라.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본인이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을 막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 고민? 해결. 일단 첫 번째 고민 사실 어렵죠. 어렵죠. 습관. 오케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네, 고민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두 번째 고민. 안녕하세요. 내년에 입학할 것 같은 예비 대학생입니다. 상큼상큼. 집이 멀어서 기숙사나 자취를 해야 하는데요. 혹시 기숙사가 나은가요? 아니면 자취가 나은가요? 대학생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친구는 자취가 개이득이야 라고 하는데 전 요리도 잘 못하고 혼자 살기 무서워서 기숙사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떤 게 좋을까요? 이거 저희가 요즘 사실 제일 많이 듣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죠. 네. 기숙사. 자취냐 기숙사냐, 기숙사냐 자취냐, 간섭이냐 노간섭, 간섭 노간섭, 노간섭 간섭, 자취 기숙사 자취, 흥부가 기가 막혀, 흥부가 기가 막혀. 결론은 흥부와 놀부 중에 누가 더 착하냐? 놀부대찌개가 맛있죠. 흥부는 망했죠. 모르겠어요 사실. 진짜. 흥부가 착한 사람이야, 놀부가 착한 사람. 흥부가 착한 사람인데 솔직히 돈 많으면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보니까 흥부와 놀부 중에서는 흥부가 착한 사람인데 놀부가 프랜차이즈를 냈네요. 그렇죠. 놀부 족발 왜요? 보쌈. 여러분 제가 저희가 잠깐만요. 의식의 흐름이 바로 이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고치면 돼요. 고민. 자, 의식하십시오. 아니 근데 갑자기 궁금하잖아요. MC분들. 흥부가 착한 사람인데 왜 놀부가 부대찌개로 흥부는 사업이 성공했죠? 착해 빠져서 맞아요. 미련하지. 다 퍼져서. 그래서 매드크라운이 노래를 했죠. 착해 빠져서. 한번 불러줄까? 하나, 둘, 셋, 넷. 여러분은 의식의 흐름을 노래를 다시 이제 이야기로 와서. 네네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일단 축하. 내년에 입학, 근데 좀 마음이 아프다. 입학할 것 같은 예비 뭐야. 대학생.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예비 순번이 있다. 아니면은 다른 그렇죠. 다른 안 보고 대학도 있구나. 있을 수도 안 될 수도 있다. 일단은 우리의 기준에서 얘기를 해봤을 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숙사냐 자취냐 기숙사냐, 우리 효리의 선택. 저는 사실 개인 취향이라서 선택을 드릴 수는 없는데 기숙사에 살다가 자취를 할 수 있는데 자취하다 기숙사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숙사 살다가 자취는 할 수 있지만 자취하다 기숙사는 못한다. 그 이유는? 왜냐면 혼자 사는 삶이랑 타인이랑 사는 삶이 너무 많이 다르거든요. 그게 고정이 돼버리면. 저는 둘 다 해봐서 아는데, 물론 기숙사는 안 살아봤는데 혼자 살다가 부모님 집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한 2년을 싸우더라고요. 그럼 딱 일단 하나만 골라주세요. 저는 자취. 오케이, 효리는 자취, 우리 음악인 씨는? 저는 기숙사를 하고 자취를 해라. 기숙사에 사는 경험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사람들과 살 부딪히면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나 사건들 이런 것들 경험하면서 좀 더 성장해 나가는 거를 생각을 해서 기숙사 살고 자취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애인이 없을 때는 기숙사를 살고 애인이 있을 때는 자취를 해라. 왜 웃어요? 아니 그럼 우리 기숙사 사는 한 3,000명 학생들 다 싱글이에요? 조사해봤어요? 아니 싱글이냐고. 아니 그냥 조사해봤냐고요. 안 해봤죠. 놀라운 사실을 먼저 아십니까? 뭘까요? 기숙사에 사는 친구들도 애인이 자취를 하면 가끔 놀러 갑니다. 가겠죠. 왜 갈까요? 왜 가겠어요? 공부를 하죠. 스터디, 대학생이니까. 어떤 공부요? 인생 공부도 하고 학업 공부도 하고. 그렇죠. 제가 딱 명쾌하게 이건 답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학교 들어와서 일단은 부모님의 강요로 기숙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1학년이면. 기숙사 생활하다가 여자친구가 생각하면 부모님한테 거짓말을 치고 자취를 해라. 이게 여러분 남정현 씨처럼 살면 안 되고요. 아니 들어봐요. 지금 19살한테 지금 이게 뭔 소리 하는 건지 제가 잘 아니, 모르겠고요. 농담이고 인생을 살다 보면 진짜 다양한 일이 존재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저는 딱 사람마다 개인 생각이잖아요. 존중해 주세요. 근데 미성년자한테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내년에는 놀라운 사실은 내년에 성인이 됩니다. 성인이죠. 법적 미성. 아, 술 아닙니다. 먹을 수 있어요? 술을 왜 먹죠? 저는 인생 공부를 얘기해서 술을 아, 인생이 고달프면 술을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사람이 나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신이 지금 효리 씨 끼는 일이 나쁘요. 있으니까. 음악이 씨 나쁜 사람이요. 작가님 나빠요. 아 죄송해요. 네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내가 뭐라 했어요? 저도 뭐. 그냥 기숙사 살다가 애인이 생기면 자취를 해라.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 인생의 공부를 할 수 있다. 인생 공부. 예. 인생 공부 해보신 적 있나요? 에? 인생 공부 해보신 적 아 있어요? 저는 없죠. 네, 저는 지금 자취만 계속 하고 있고, 기숙사만 계속 하고 있고.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네.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자취를 하잖아요. 여자친구가 생기거나 남자친구가 생기면 왜 자취가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기숙사에 있을 때 발렌타인데이나 빼빼로데이 때 만들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취를 한다면 만들지 못하죠. 만들 수 있죠. 왜냐? 불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성 친구를 위해서 자취를 해라. 만들려면 베이킹 클래스 가서 만들 수도 있고요. 세명대에 베이킹 클래스가 있나요? 예, 찾아가면 있습니다. 되죠. 네. 있잖아. 그 옆방에서 제천 시내에도 있어요. 옆방에서 뭐 만들고 가끔 남자 팔던데. 조사를 철저히 하십시오. 소문에서. 그런 좋은 방법이 있었다면 네. 저는 돈을 아꼈겠죠. 하지만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짧았네요. 하지만 저는 자취도 추천합니다. 근데 사실 부모님 돈을 많이 쓰잖아요. 기숙사하거나 자취를 하면. 네, 그렇죠. 두 개 다 하는 건 진짜 좋아요. 한 번씩 맞아요. 느껴보면. 근데 아까 효리가 말한 것처럼 되도록이면 기숙사를 먼저 쓰고 자취를 먼저 써라. 왜냐면 4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반반씩 하는 것도 좋아요. 저는 그런 취미주의로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4년이라는 게 4년이라고 해서 4번이 아니라 8학기잖아요. 그래서 뭐 기숙사를 선택을 하든 자취를 선택을 하든 그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8번이 있기 때문에 뭐 경험은 다양하게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취할 때도 솔직히 혼자 살 수도 있는데 돈이 만약에 너무 비싸면 친구랑 같이 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또 아무리 뭐 4명이서 산다고 하더라도 4명이서 기숙사 사는 거랑 4명이서 자취방을 구해서 사는 거랑은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니까 친구가 자취가 게이득이야. 왜 게이득이라고 했어? 왜 친구도 게이득이지? 미성년자잖아요. 친구는 자취해봤을까? 저는 근데 사실 제가 자취를 선택을 하긴 했는데 3명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기숙사 살라고 하고 싶어요. 이유는요? 제가 원래 자취했던 지역이 신촌에 1년, 홍대에 1년 이렇게 살았는데 거기보다 여기가 방세가 더 비싸고 방세가 좀 많이 비싸고 방세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저희가 몇 회였죠? 3화과 4화에 3, 4화에 대동 세명 지도를 저희가 만들었죠. 예. 강남권, 중간권, 할렘권. 할렘권. 강남권은 250 정도 하고 중간권은 그 밑에 그리고 할렘가는 150 정도다. 정도. 가격을 저희가 이렇게 그니까. 임의로 나누는데 맞아요. 가격이 좀 비싸요. 세명대가. 250? 저는 제 친구는 3개월 사는데 270 낸 친구도 있었어요. 와. 근데 말이 안 되죠, 솔직히. 거의 그 정도면 이제 집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에스컬레이터 있고. 신축이긴 했는데 그 집 가봤는데 그렇게까지 막 엄청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너무 뻥튀기가 심하죠. 맨핏입니다. 이거는 제가 조심스럽게 좀 추측을 하건데 사실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데 이글 혼자 살기 무서워서 기숙사를 생각하고 있다고. 사실 남자 같은 경우는 뭐 편견 아닙니다 우리 효리 씨. 아니 편견이 아니라 그냥 약간 혼자 살기를 남자는 무서워하지 않아요.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요? 남자들은 혼자 보는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자는 없어요? 아 있죠. 아 난 되게 많이 필요한데? 뭐예요?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혼자도 있는 시간이 있어야 다시 충전을 하죠. 그래서 그 노트북 이렇게 딱 화면 열어놓고 응. 뭐예요? 애니 봐요. 애니 봐요? 나 요즘 치바사 크로니클 보고 있어. 뭐라고요? 아니 모르겠어. 근데 크로와상 덕질을 여기서 빵 먹고 싶다. 치바상 크로하고 맛있는 빵 같은데 그러니까 남자들은 뭔가 그 이제 본능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끔은 우리 네? 음악이 씨는 기숙사에서 혹시 사셨을 때 네. 남자의 기본 욕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본 욕구 아니 말씀하시면 내 어떤 말은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뭘 저 말씀하시는 사람의 거예요? 기본 욕구 뭐 밥도 잘 먹고 다니고 잠도 잘 자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식욕, 수면욕. 수면욕, 응.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맞죠?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살림욕. 아 살림료. 아 혼자서 설거지도 해보고 그릇 DP도 해보고 약간 인테리어 좋아하거든요. 행주도 빨아놓고. 아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 똑같지만 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보세요. 뭐가요? 뭐를? 살림욕이요. 아 진짜? 그 표정이 이 표정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네요. 효리 표정이 거의 무슨 약간 아무튼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는 필요하다. 가끔 맞아요. 개인적인 시간은. 그래서 근데 이거는 저는 저희 셋이 공통적인 의견이 뭐냐면 반반씩 살아봐라. 맞아요, 맞아요. 그게 답인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제일 중요해요. 프로 자취로, 프로 기숙사로. 저는 프로 기숙사로도 해봤고 프로 자취로도 해봤는데 기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조금 안심을 하는 게 뭐냐면 비교적으로 자취보다 싸고 3명대 기준으로 네네. 싸고 밥값이 포함됐기 때문에 네. 돈이 들지 않는데 그 자취방은 돈이 많이 든 이유가 일단은 식비, 공과금. 공과금 맞아요. 그리고 생활용품 비용도 생각보다 사실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휴지 막 이런. 1화 때도 얘기했던 게 휴지나 세제가 이런 거 없으면 이제 룸메한테 기숙사에 있더니 한 번만 빌려줘.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맞아요.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세 번이 10번이 된다. 하지만 걔는 사오지 않는다. 그렇죠. 저도 서울 살 때 고시텔 막 이런 데 살 때는 솔직히 기본적으로 밥 이런 걸 다 제공을 해주니까 월세가 40이다 이러면 정말 딱 40만 내고 제 개인 용돈 쓰는 정도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처음 자취로 전향을 했을 때 월세가 35만 원인데 그 달에 집에만 쓴 돈이 80만 원인 거예요. 왜냐면 세제, 그러니까 기본 처음 시작할 때 세제 사야 되지, 뭐 세탁 관련해서 바구니, 뭐 아니면 옷걸이 이런 사소한 물품들이 생각보다 돈 금방 들거든요. 처음 자취를 시작을 할 때. 근데 기숙사는 기본적인 물품들이 일단 구비가 되어 있으니 부모님한테 부담을 좀 덜어드리고 싶고 본인이 뭐 여기 말한 것처럼 혼자 살기 무서운 것도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다 포함해서 처음은 기숙사로 스타트를 끊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럼 이것도 정말 우리끼리에서 고민이 해결돼서 된 것 같아요. 명쾌한 해답은 우리 또 음악의 씨가 정리를 딱 빡! 기숙사를 먼저 살아보고 그리고 나서 뭐 자신이 맞는 거, 좀 다른 거, 그런 거 많은 거 경험을 해서 자취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4년 내내 기숙사를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의견이죠? 네. 또 물어봐요. 해결해달라요. 딱 한마디 정해드리겠습니다. 기숙사 먼저 살아보고 자취도 해봐라. 대학교의 4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길다. 네. 여러 가지를 체험해봐라. 그리고 친구한테 말하세요. 둘 다 개이득이네. 고민! 해결! 어때요? 뭘로 좀? 해? 아니 어때요? 효리 어때요? 어떤 게? 고민 어렵지? 아니 왜 난 지금 잘 너 지금 눈이 풀렸어. 나 약간 워킹데드에 나오는 세 번째 좀비 같아. 나 지금. 피곤해. 알았어. 그리고 우리 또 이제 세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고민으로 출발! 세 번째 고민. 안녕하세요. 고민이 있어서 사연 보냅니다. 바로 연애 고민입니다. 유유. 남자친구랑 이번 연도에 만나서 알콩달콩 사귀고 있는 와중에 가끔씩 입장 차이로 다툽니다. 다툼의 원인은 바로 술인데요. 저는 술을 먹으면서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만 남자친구는 술 없이도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있다면서 저와 반대 입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술을 먹으면 끝까지 먹는 스타일이라 남자친구가 더 술 먹는 거를 싫어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이번에는 저희가 카카오톡 익명으로 온 사연이에요. 네. 누군지 몰라도 제가 진짜 가만 안 둘 거예요. 왜요? 저랑 누구를? 이야기가 비슷하거든요. 아 남정현 씨가 술 마시러 다니는데? 저는 술을 안 마시러 갔는데 이제 여자친구가 술을 먹어서. 근데 이거는 또 여자 입장에서 이거는 이제 여자 입장과 남자 입장에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여자 남자 입장이 문제가 아니라 한쪽이 이러면은 문제가 되는 거 아닐까요? 왜냐면 이분은 본인이 여자잖아요. 본인이 여자인 상태에서 본인이 술을 좋아하니까 남자친구가 고민이 있다고 해서 보냈지만은 남자친구가 술을 너무 좋아해서 여자가 전전긍긍 언제 집에 들어가나 연락이 왜 안 되나 이런 커플도 분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성별을 나누지 말고 물론 성별 나눠서도 한번 해보고 근데 이제 한쪽이 술을 이렇게 마시면서 연락이 안 될 때 어떠한가를 얘기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 일단은 이 이야기의 관점은 술로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네. 술을 좋아해요? 저요? 저는 술 마시는 분위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체력이 딸려서 한 2달에 한 번 마실까 말까? 그러면 술을 좋아하는 쪽이네요.
그쵸? 응? 우망이 씨는? 안 좋아합니다 저는 술. 저도 안 좋아합니다. 근데 술을 좋아하는 거에 안 좋아하는 거에 따라서 얘기를 해볼게요. 네, 좋아요. 나는 반대입니다. 왜냐? 술은 국가에서 허락한 유일한 마약이죠. 술이 마약인가요? 아 그럼 쌤이죠 쌤. 자, 술을 먹게 되면 금치산자로 분류가 됩니다. 아, 네네. 너무 싫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요즘 조금 법이 슬슬 바뀌고 있지만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형량이 줄고. 네, 그거 지금 뭐 청와대에서 또 서명이 들어갔죠. 그래서 그거 못하게 하자고. 결론은 술을 안 마시면 되는데 그럼요. 왜 술을 먹어서 없던 일을 만들고 없던 사고를 치고 이 술만 안 먹으면 되는데 인간은 술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문제죠. 맞아, 사실. 절제를 해야 되는데 절제가 안 되니까. 이 사연을 보니까 술을 먹으면 끝까지 먹는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본인이 사실 남자친구가 왜 걱정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야, 이거. 나쁜 거죠. 그니까. 이 가시나는 나쁜 가시나예요. 가시나? 그 선미가 나를 가시나 그런 노래 불렀죠. 그러니까 이게 참 나쁜 사람이죠. 본인이 알고 있는데도 고치지 않는다는 거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네. 그냥 만약에 술 마시는 게 싫다고 하면은 그거는 그냥 서로 조절을 좀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만약에 남자친구가 효리한테 효리야 너 내일부터 술 마시지 마 이유를 말해줬어요. 네. 그 이유가 뭐죠? 너가 술 먹으면 인사불성이 되지 않느냐. 아. 술 먹지 마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누가 들으면 내가 인사불성. 아니야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그럼 안 마시는 게 맞죠. 왜냐면 너무 명확한 이유가 있잖아요. 인사불성이 된다. 술을 먹어서 남자들이랑 효리가 놀아요. 내가 그걸 봤어. 그리고 술을 먹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런 터치와 스킨십이 존재가 하는 거지. 내가 그걸 본 거야. 내가 효리야 술 먹지 마. 왜 오빠? 아 왜? 왜? 그렇게 하는 게 싫다. 나는 너가 술 먹고 이성과 스킨십하는 게 싫다. 그럼 그만 마셔야지.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술을 좋아하고 술을 먹으면서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걸 좋아한다고 하니까 뭐 이건 저희 추측이긴 하지만요. 사실 추측이긴 한데 지금 정현 씨가 말한 이런 상황들이 있지 않았을까. 있었으니까 남자친구가 이렇게 질색팔색을 하지 않으실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 은망이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연애를 하다 보면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생겨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좀 이해해주는 점이 있어야 되는데 남자친구분이 진짜 효리 씨나 정현 씨가 얘기한 것처럼 괜히 그런 게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자친구분이 좀 캥기는 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남자친구분이 오히려 더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아예 마시지 말라는 거는 아니지 않나요 지금? 그래서 약간 끝까지 먹지 말고 뭐 적당히 마시라는 걸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자신이 좀 끊을 땐 끊고 아닐 땐 아닌 거를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위해서 믿음을 확실히 그쵸, 보여주고 아무리 뭐 믿음을 보여주고 남자친구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날 걱정해주는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자친구가 남친구가 괜히 막 꼬장 부리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괜히 꼬장 부리는 거면 헤어지셔도 돼요. 그렇게 소박한 남자 만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조율을 해야 하면 좋은데 왜 이게 참 술이 사실 사람이 그런 얘기 있어요. 처음에 술 마실 때 사람이 술을 마시는데 술 먹다 보면 술이 사람을 마신다고. 맞아요. 술이 술을 부르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적당히 마시는 건 좋은데 여기 보면 끝까지 먹는 스타일. 끝까지라는 기준이 일단 좀 애매모호하지만 뭐 인사불성이 된다든지. 술이 눈 밑까지 차 오르겠죠. 막 계속 하루 종일 같이 다니는 술 냄새 나고. 남자 여자친구가 뽀뽀할 거면 술 냄새 계속 나고. 만약에 남자친구가 있는데 뽀뽀를 하는데 술 냄새 나면 어떡할 거야? 같이 안 마셔? 하겠죠. 근데 아니야. 그럼 이래. 효리야, 너 변했어. 왜 뽀뽀 안 해줘? 그럼 싸대기를 날려야지. 미친놈이 와. 어디서 술을 마시고 와서 주정을 부려! 이렇게 그래, 이게 중요한 거야. 저는 저랑 좀 비슷한 이야기가 지금 공감이 많이 되거든요. 저는 이분 입장을 조금 알겠는 게, 그러니까 제가 약간 이래요. 제가 술을 먹으면 끝까지 먹어요. 옛날엔 안 그랬는데 이상하게 한 해 갈수록 술을 먹으면 죽자고 술을 마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예전에 한번 경찰 왔었잖아요. 예? 집에 실려간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완전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택시에 막 끌어다가 친구들이 이렇게 넣고 올라가서 막 아침에 일어나니까 온몸에 멍 들어있고 난리가 났던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좀 줄여가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남자친구가 있었으면은 걱정하는 부분이죠. 그쵸. 그래서 사실 그때 한번 그 인사불성되고. 일이 일어나면서 그때 사귀던 남자친구랑 헤어졌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아 근데 효리가 술을 많이 먹으면 그러니까 일본어를 워낙 잘해서 과가 일본어학과라서 주사가 이게 일본어를 많이 해요. 근데 그땐 그랬다. 얘기하면 사라졌는데 효리가 이게 여러분들 잘 그러니까 형태를 모르시니까 머리가 길거든요 여자라서. 근데 그 저번에 없어졌는데 술 먹다가 내가? 얘가 이렇게 그 머리를 이렇게 사무라이처럼 까고 와가지고 여러분 이건 갑자기 다 거짓말이에요. 여기다 칼을 이렇게 차고 오더라고요. 아, 나 진짜 이거 아, 그게 저기. 그러니까 결론은 술을 안 마시면 안 싸우는데. 그 대신에 저는 이것도 중요하다고 안 생각해요. 마시는 건 아니고. 안 마시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을 심어줘라.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 상호간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제가 항상 저는 주변에 커플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게 뭐냐면 항상 커플들의 헤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입장 차이고 이런 건데. 맞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서로 대화를 잘 안 해요. 계속 내 주장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만 얘기하잖아요. 사실 저는 여기다가 해결 방안을 주고 싶은 게 같이 마시세요, 같이. 근데 만약에 남자가 술을 싫어해. 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서로 지금 입장 차이가 다르잖아요. 여자분은 술을 먹으면서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남자분은 술이 없어도 된다고 하잖아요. 두 개 다 어떤 느낌인지를 서로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하루는 같이 술을 마시고 하루는 술 없이도 많은 사람들이랑 모여서 또 같이 노는 거예요. 체험하고 역할 바꾸기. 네. 근데 매번 그럴 수가 없지 않을까요? 그 아니, 매번은 아니고. 여자친구 노는 부류가 따로 있고 남자친구 노는 부류가 따로 있는데 하루하루 이렇게 바꿔가고 막 그러면은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 한 번씩만이라도 한 번씩만? 해봤으면 좋겠어요. 음... 왜냐면 서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남자친구 어떻게 술 마시면서 사람들이랑 노는 게 막 이런 입장이고 여자친구는 아니 술이 없는데 어떻게 놀아? 이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걸 서로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체험을 통해서. 본인의 경험이 가능하다는 거. 예를 들어서 오늘은 효리 네가 남정현하고 난 내가 이효리 할게. 남효리 할게. 남효리 할게. 그래서 내가 나 오늘 커피 알바 갔다 올게. 요러시고 그래서 알바 가서 하루 체험하고. 여러분 더 챔핀 놀러오세요. 누가 간접 광고하래요. 우리 효리 그 더챔빈에서 알바하니까 자주 가세요. 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아직까지 놀라운 사실은 더챔빈 알바가 이쁘다는 글은 1도 안 올라왔습니다. 제가 너무 예뻐서 그래요. 미안해. 네, 너무 이쁘면 사실 말이 안 나오죠. 네.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유아인이 그러면 어이가 없네.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를 하고 좀 더 대화를 많이 하고 체험을 하게 해서 간접하게 해줘라. 그게 제일 좀 진짜 이 고민의 해결 방법. 서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서로의 상황에 대해서 역할도 바꿔보면서 충분한 대화와 충분한 경험을 시켜줘라. 제일 좋은 건 술을 술 먹는 것도 좋은 거니까. 고민! 해결. 이상해. 왜? 자, 이제 마지막 고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번째 고민. 곧 4학년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 걱정이 듭니다. 취업 걱정도 들고 당장 있는 시험 걱정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지금이 3학년 2학기라서 당장 다음 학기가 4학년인데 준비해야 할 것들이나 스트레스 해소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거는 지금 사실 저희 지금 3명이 겪는 고민이죠. 4학년들. 이 작년의 제 모습 같네요. 어떻게 돼요? 효리 생각은? 저는 조기 졸업을 준비하고 있던 사람이라서 사실 스트레스가 더 많았거든요. 3학년 2학기 때. 왜냐면 반학기 만에 끝내야 되니까. 근데 심지어 복수 전공을 해요. 그래서 졸업 시험도 봐야 되고 논문도 써야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서 조기 졸업할 조건을 다 맞춰놨다가 그냥 안 했거든요. 이렇게 근데 어쨌든 이제 저는 1년 뒤의 상황이잖아요. 4학년 2학기니까 이렇게 조급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니까 이유는? 이유는 저는 지금 여름방학 때 취업을 나갔다가 다시 학교에 돌아온 케이스인데요.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은 졸업하고 나면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즐길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즐기시고 취업 준비랑 학교 생활을 잘하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가 학점이 너무 좋고 뭐 동아리도 잘했고 뭐 학생회 활동도 했고 모든 나의 학교 생활이 취업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취업은 취업에 대한 준비를 아주 따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4학년 들어갈 때부터 한다 말이 안 돼요, 사실.
고민 해결된 것 같은데요 오늘? 네. 퇴근하겠습니다. 아, 그럼 결론이 이거네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 끝까지 마무리하고. 그렇죠. 그리고 졸업하고 난 다음부터 취업 준비를 해라. 해도 늦지 않아요. 절대로. 그 같은 고민을 겪고 있는 친구가 저 뒤에 있거든요. 아, 네, 오늘 잘 들어보세요. 좋은 내용이네. 그러니까 학업 끝날 때까지 학업에 치중하고 꼭 굳이 그 취업이 급하게 할 필요 없이 취업을 해라. 우리 음악인 친구는 어떻게 생각해요? 글쎄요, 저도 지금 좀 약간 좀 많은 여태까지 쌓여온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좀 약간 좀 무너지는 시기가 갑자기 와가지고 저도 지금 고민받고 지금 스트레스 받는 중이라서 이거를 제가 어떻게 대답해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뭐 혹시 한마디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없네요. 본인 신청 사연? 제가 신청한 건 아닌데 딱 우연찮게 딱 맞아 들어가네요. 저는 일단은 이 고민에 대해서는 효리가 정말 좀 좋은 이야기를 해준 것 같은데 저는 진짜.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줄게요. 스트레스 해소 방법. 사실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답이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맞아. 걸 하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또 다른 스트레스가 쌓여요. 맞아. 네,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그게 또 스트레스야. 찾아보는 스트레스. 저는 옛날에 진짜 한번 힘들 때 그 강릉에 제가 아는 스님을 만나러 갔어요. 네. 저는 무교인데. 네. 근데 정말 진짜 웃긴 게 뭐냐면 그 스님을 찾아갈 때 막 너무 힘들고 고민이 많고 근데 그 강릉까지 갔는데 스님하고 딱 만났는데 스트레스가 없어요. 근데 딱 만났는데 고민이 내가 그렇게 여태까지 쌓아도 고민이 아무것도 아니랬던 거예요. 다 부질없어요. 정말 맞아. 이게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결론이 이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갔는데 딱 스님 얼굴 보니까 내 고민이 뭘까? 갑자기 그 고민에 대한 고민이 또 드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느껴봐야 되는 건데. 맞아요. 사실 정현 씨가 지금 말을 되게 잘해주신 게 느껴봐야 되는 건데 이게 다 부질없어요. 3학년 2학기 때 받는 스트레스도 부질없고 4학년 2학기가 돼서 졸업 직전에 받는 스트레스도 사실 다 부질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3자가 아무리 말을 해줘도 본인이 그 시기에 가서 이게 그때 그 말이 이거였구나, 부질없다는 게 이거였구나 느끼지 않는 이상에는 알 수가 없는 거라 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생각보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저는 우리나라의 지금 이건 가장 좀 문제점이 뭐냐면 사실 남을 굉장히 많이 보고 남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요. 주변에 예를 들어서 누가 취업을 했대. 사실 그게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걱정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막 그런 글 있잖아요. 옛날에 막 SNS도 많이 올라오고 인터넷 많이 올라온 게 뭐냐면 뭐 늙어서 가장 후회하는 뭐 몇 가지 이런 거 보면은 뭐 내가 젊었을 때 못 해봤던 게 너무 아쉽다. 그러니까 저는 요즘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결론을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좀 찾기를 저도 원해요. 많이 바라고. 그러니까 내가 결론을 사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 삶을 사는 거잖아요. 내 시간. 남한테 그거를 부러워하지 말고 투자하지 마세요. 저는 얼마 전까지 저는 진짜 좀 저한테 채찍질을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제가 인생 5, 6년 살면서 24살 때가 처음으로 저한테 선물을 해줬어요. 저 돈도 잘 안 쓰는데 네. 스피커 40만 원짜리를 제가 제 돈으로 샀어요. 네. 왜냐면 내가 항상 남 생일 챙겨주다가 내 생일은 항상 그냥 넘어갔거든요. 근데 내가 그날 너무 저도 스트레스 받는 게 많아서 오케이 나한테 선물을 해줘보자. 그러면서 거금 40만 원어치를 스피커를 샀어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에게 어떻게 해준다. 맨날 치치기만 해준 건 아닌가. 그게 진짜 스트레스거든요. 맞아요. 꼭 성공해야 된다. 근데 솔직히 성공하고 싶은 사람 물어보면 성공의 기준이 없어요. 돈 잘 버는 거래요. 그럼 그 돈 잘 벌면 뭐 할 거예요? 그게 없다는 거죠. 돈 얘기 나오니까 저 또 생각난 게 있는데 제가 취직을 했을 때 받았던 월급을 요즘 아주 물쓰듯이 쓰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그 취직 자리가 그렇게 그러니까 좋은 자리는 좋은 자리였는데 거기서 배운 것들이 사회생활이 참 이렇게 냉정하고 돈 앞에서 사람이 비참해지고 관계 앞에서 사람이 되게 비굴해지고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 짧은 기간 동안. 그러면서 되게 회의감도 많이 들고 이런 게 사회생활인데 나는 앞으로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학교로 다시 돌아왔고 내년 상반기까지 취업을 좀 미뤄보려고 그래서 뭐 카페에도 일해보고 싶어서 알바를 시작을 한 거고 이런 식으로 정현 씨 라디오에 와서 같이 떠들고 있고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사회생활이 아닌 다른 활동을 더 해보고 싶어서. 왜냐면
앞으로 죽을 때까지 그걸 해야 되잖아요. 자영업도 사실 사회생활이잖아요. 종업원이 있을 테고 고용주가 있을 테고. 그래서 돈을 그때 많이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이 너무 부질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돈 10만 원, 100만 원, 뭐 200만 원 더 있는다고 해가지고 삶이 그렇게 윤택해지지는 않아요. 내가 그 번 돈이 이거 되게 값지다. 내가 정말 좋은 사람들이랑 일해서 내가 아주 만족하는 직장에서 일해서 번 돈이다라고 느꼈을 때 그게 참 애지중지하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나 취업해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 취업했으니까 나도 빨리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쫓기듯이 직장에 들어가서 번 돈이 값지게 느껴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값진 것보다는 저는 일단은 돈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정말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음악을 하면서 지금 돈에 대한 걱정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집에서는 대주지 않고 제가 새벽에 택배 상하차 나가면서 제 할 거 하고 오면서 거의 한 달에 한 70만 원 정도는 무조건적으로 나가는데 돈이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 현실 때문에 내가 꿈이 지금 엄청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결국에는 어떻게 힘들게 벌든 값지거나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돈만 있으면은 너무 좀 물질 만능주의 같은데 아니요. 돈만 있으면은 진짜 다 돼요. 맞아. 돈이 최고긴 해요. 근데 돈이 있으면은 스트레스 해소하는 것도 돈을 쓰면 해소할 수가 있어요. 돈이 중요해서 그냥 지금 조급하게는 생각하지 말되 약간의 경각심을 갖고 조금씩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두고 그리고 본인이 10년 뒤에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만 생각을 하면은 그게 지금 우리 수준에서 가장 잘 와닿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요즘에 그거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올려주신 분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돈이 짱이에요. 근데 난 약간 반대예요. 왜냐면 난 내가 겪은 일이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돈이라기보다는 그게 뭐였냐면 돈이 많으면 좋다고 느끼지 않는 게 뭐냐면 돈이 다 되긴 되는데 솔직히 돈 많다고 해서 결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응. 그건 예를 돈 들어서 가지고만 돈이 근데 결혼이 될 수는 없어. 돈이 결혼이 될 수가 없다. 돈이 결혼이 될 수는 없어. 왜냐면 제가 그런 어떤 일을 겪었었냐면 제가 옛날에 막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 아는 사람이 돌아가셨거든요. 딱 갔는데 걔 저랑 동갑이었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걸 전 느꼈어요. 제 기준에서. 그렇죠. 내가 1,000만 원이 있든 1억이 있든 근데 저렇게 죽으면 그게 뭔 상관일까? 라는 저는 솔직히 그게 저한테는 되게 크게 와닿아서 사람들이 잘 안 믿지만 저는 요즘은 돈보다는 다른 걸 많이 쫓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라디오도 하고 여러 가지 해본 이유가 물론 돈이 없으면 안 되는데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나라는 그 노래 있잖아요. 그게 좀 저는 좀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정말 제가 겪어보니 돈이 있다고 해서 진짜 1억이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진시황제도 지금까지 살아있어야 되는데 왜냐면 부자였잖아요. 불로불산을 찾으려고 했으니까. 근데 결론은 다이 했잖아요. 그래도 그 죽음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죠. 우리가 지금 라디오 찍고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는 모양인데 그래도 돈이 있고 죽는 거랑 없고 죽는 거랑 차이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돈이 있고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돈이 있고 죽으면 그냥 제 돈이 뭐 어떻게든 굴러가겠죠. 그러니까 본인 게 아니게 되잖아요. 나 그게 너무 마음에 아프다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죽기 전까지는 돈에 대한 걱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제가 예전에 제가 너무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하루에 2시간씩만 자면서 일을 했던 적이 있어요. 1년 정도를. 그렇게 해서 하고 싶은 일을 올렸는데 그렇게 일을 하고 나서 제 수중에 떨어진 돈이 많진 않았어요. 근데도 그게 너무 값진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어서 그거 하고 그거 가지고 조금이라도 수익을 내고 그러니까 몇십만 원 아닌데도 그게 되게 와 너무 좋다.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100원이 없어서 지하철 못 타고 몰래 개찰구 밑으로 기어 들어간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게 20살 때 일이에요. 그게 어린 마음에 그게 아직까지도 저는 상처로 되게 크게 남아있어서 저도 항상 돈 많이 벌어야지.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려면은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맞아요. 일을 해야지. 진짜. 내가 잘하는 걸로. 그래서 잘하는 거에서 돈 많이 벌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자. 그 돈으로. 그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번에 요 여름방학 동안 한 일이 제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일이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돈이 너무 부질없는 거예요. 그 실체를 보고 나니까. 네. 물론 제가 20살 때 했던 것과 지금 했던 것의 차이가 조금 있긴 하죠. 그때는 제가 이끌고 가던 입장이었고 이번에는 누군가의 밑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뭐 다 마음에 들 수는 없잖아요. 회사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있기는 하지만 진짜 좋아하는
나의 시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 이외에 어떤 여유가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게 마음의 여유가 될 수도 있고, 진짜. 시간의 여유가 될 수도 있고, 저는 요 3개월 동안 일한 일이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빨리 퇴근하면 새벽 2시에 퇴근하고, 늦게 퇴근하면 새벽 4시, 5시에 퇴근을 했어요. 그럼 하루에 2-3시간밖에 못 자고, 그렇다고 해서 새벽 4시까지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라 정말 죽어라 일을 하는데도 안 끝나는 거예요. 일이 미치겠는 거야 정말. 그래서 그 3개월 일을 하고 나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긴 했지만 내 삶이 없는 시간은 되게 삭막하고 되게 비참하구나 이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 번 돈이 저는 되게 부질없게 느껴지더라고요. 내 모든 시간을 팔아서 번 돈이 그렇게 소중한가? 나는 내 삶의 의미를 아무것도 3개월 동안 찾지 못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론이 이렇게 내릴 것 같네요. 효리가 20살 때 개찰구를 통과했다. 사과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0배를 내야죠.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효리가 너무 이야기가 좀 무거워져서 죄송합니다. 효리가 그 메트로시티죠? 메트로시티는 그 회사 사죄하는 걸로. 아니 그 뭐지? 서브웨이 아니 우리나라 그 지하철 이름이 뭐죠? 5, 6, 7, 8 서울 경기지 아니가 서울 철도죠? 5, 6, 7, 8 코레일이랑 다른 거죠? 홍대 입구에서 무단 그럼 생산. 2호선에게 2호선에게 죄송하다는 영상이 아니라 음성 편지. 아, 네. 그때 100원 없어서 몰래 탔는데 정말 죄송했고요. 사실 동대문을 갔어요. 일하러. 그러고 돌아오는 길에도 돈이 없어서 그때도 또 개찰구 밑에 몰래 이렇게 했었는데 사회 악이네요. 그러게요. 두 번이나 했네요. 여기 있었네. 그 2,400원이 평생 남는 마음의 짐이 돼서 언젠가 배상할 수 있다면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게 이제 저기서 돈을 좀 많이 벌으셨다고 하시니까 지금 돈을 물 쓰듯이 쓰고 있다. 예. 배상할 생각은 안 하고. 배상할 생각 안 하고 물 쓰.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야기의 결론은 효리가 홍대 입구에게 네. 사과를 하면 30배면 2,400원. 그냥 많죠. 많아요 그냥. 20만 원 정도를 배상해라. 그거밖에 안 돼요? 2,400원에 배가 약간 2,400원에 10배면 24,000원이고 30배라고요? 응. 30배면 60만 원이야? 3, 4, 12에서 70만 원이 되죠. 그러면 효리가 아니 7만 원, 홍대 7만 입구역. 원대가 이 라디오를 홍대 입구역 기관장님이 듣고 계신다면 60만 원을 공익공무원은 못 잡았죠 그거를? 아유 죄송합니다. 아 근데 저희가 좀 너무 무거워서 좀 재밌는 얘기를 해봤는데 결론은 그러니까 약간 주제랑 벗어나긴 했는데 네, 맞아요. 너무 많이 벗었다. 돈에 대해 흥분해가지고 스트레스 해소 생각을 안 하는 게 그 방법인 것 같아요.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해라. 사실 스트레스 받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도 아 뭐야 싶을 수 있는데요. 본인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가 그래 이건 부질없다 이렇게 마인드 이렇게 합시다. 컨트롤. 해결. 남스를 찾아와라. 아 익명인데. 어떻게든 찾아오겠죠. 남스를 찾아와라. 고민 해결. 왜 이렇게 얘기해? 아 그리고 이번에 우리의 코너 칭찬합시다. 효리가 읽어주세요. 네, 칭찬해주세요. 사연 읽어드릴게요. 제가 많이 덜렁거려서 과제에 필요한 것들을 못 챙기고는 합니다. 그런데 같이 다니는 친구가 저를 잘 챙겨줘요. 저희 사이에서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불릴 정도예요. 정보 공유도 정말 잘해주고요. 늘 고마운 친구예요. 친구를 꼭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칭찬합니다. 야 진짜 이런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럼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살기 바쁜데. 맞아. 여기 보면은 정보 공유도 정말 잘해주고요. 일단 이 사연 보낸 친구가 정말 좀 야같네요. 약간 좀 그러네. 이용해 먹는 것 같은데. 갑자기 숟가락만 얹으셨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끊임없이 베푸는 사람이 있는데 맞아요. 저는 딱 이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베풀다 보면 끊임없이 받게 된다. 맞아요. 누군가는 안다. 누군가는 안다. 정말. 이게 사심없이 이렇게 베풀면 그냥 이용해 먹죠. 상대방에서도 요즘 사람들이 약간 좀 한데, 나쁜 것들이 있죠. 이용해 먹고. 제가 며칠 전에 SNS에서 본 글인데 똑똑하게 살려면 그 이용 당하는 호구 말고 똑똑한 호구가 되면 잘 살 수 있대요. 스마트 호구. 네. 수호. 응. 그게 뭐냐면 정보 공유를 막 열심히 해줘요. 근데 상대방이 사심없이 내가 해주는 만큼 나한테 사심없이 고마워 하면서 감사해하면은 그 친구랑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면 되고, 내가 정보를 공유를 해줬는데 이 친구가 이용해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용해 먹는 것 같아도 사람 관계 끊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끊어낼 수 있으면 주위에 서로 사심없이 베푸는 사람들만 남아서 인생을 잘 살 수 있다고. 칭찬합니다. 분명히
이 친구 이렇게 열심히 정보 공유해주고 아낌없이 베풀다 보면은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서로 아낌없이 베풀다가 남는 게 없겠죠. 아낌없는 나무가 되겠죠? 아끼면 밑둥을 잘라서 의자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친구. 아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친구 의자가 되는 건가요? 그쵸. 다리를 다리를 자르는가? 근데 진짜 진짜 솔직히 보기 드문 친구인데 앞으로 분명히 이 친구는 진짜 복 받으실 겁니다. 복. 저는 이 친구가 칭찬해달라고 사연 보낸 친구가 있는 것 자체도 되게 복인 것 같아요. 진짜 와. 고맙다는 말은 항상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똑같이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칭찬해주고 고마워. 오히려 이 친구가 진짜 멋있는 친구네. 이용해 먹지 말고. 고마워할 줄 온 아는 거예요? 왔대요, 왔대. 진짜 칭찬. 진짜 누군가는 알 겁니다. 렛츠기릿. 우리 마지막은 효리가 왔으니까 일본어로 엔딩합시다. 1번으로요. 오늘 소감? 지금 바로 시작을 할까요? 네, 스타트 해주세요. 스타트. 今日本当に楽しかったんです。いろいろ話もしたし、心にあったいろいろなことを話し合って、本当に私にもいい日になりました。誘われ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そうですか. 네. 예약을 해보니까 다음부터는 남슬 라디오 안 나오겠다. 댓글도 안 달고 이제 싫어하겠다. 안녕.